제3금융권 대출 대 개인 파산 신청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제3금융권 대출 4명 선택, 개인 파산 신청 9명 선택. 저는 몰라요. 현실적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 연예인들이 진짜 솔직히 개인 파산하면 방송 못해요. 어떻게 방송을 하겠어? 어떻게 먹고 살겠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의 사채 이자 적은 걸로 그래서 빚을 잘 굴려서 빛을 볼 수 있게 진짜로 다시 살 수 있게끔 다시 회생을 해야지. 하지만 파산은 그냥 제로인데 끝인데 다시 회생이 안 되는데. 형님은 사채를 쓰셨어요? 옛날 썼지. 저도 사채를 썼지만 저도 갚았어요. 갚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채를 쓸 정도의 사람은 그 사채 절대 못 갚아요. 못 갚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채를 씁니다. 왜냐면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채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제가 볼 때 인생은 어려워져. 그래서 사실 좀 좋은 제도가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은행이에요. 이봉원 씨한테 10억을 빌려줬어요. 5% 이자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못 갚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연체가 이제 되면은 3개월 이상부터는 이 사람을 이제 그 채무 불이행자로 딱 낙인이 찍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면 은행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느니 이자를 좀 낮춰주고 그 상환 기간을 한 8년에서 10년으로 확 늘려줘서 갚겠다고 하면 은행도 좋고 개인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제도가 있어요. 네. 개인 회생 제도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충분히 갚으면 최대 80%까지 상환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고요. 이슈를 하다 보니까 이인철 변호사 같은 분이 나하고 친해져야 되겠네. 전화번호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매력 있어. 아니 근데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게 빚이 있으면 다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다 신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소득이 없으면 개인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빚이 10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위로 만약에 채권을 만들거나 재산이 빼돌리면 또 신청이 안 됩니다. 네, 일단 회생하고 파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회생은 제가 만약에 빚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갚고 일정 부분은 깎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이 얼마냐면 제가 매달 5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최저 생계비의 150%를 감한 나머지를 그 60개월 동안에 갚으면 나머지 못 갚은 금액을 다 그냥 갚은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회생이고, 그다음 파산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모두 다 면해주는 게 파산이거든요. 근데 회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 회생은 작년에 6천 건 정도였는데 거의 올해는 8천 건이 넘을 정도로 한 4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새 정부에서 국민대 통합인데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가만두고 볼 리가 뭐 딴 정책 같은 거 없어요? 국민 행복기금 제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건은 뭐냐면요. 사채업을 쓰시는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 연체가 없으면 그거를 30%짜리를 13%나 그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신용회복도 채워주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예전에 작년까지, 그러니까 예년까지 정부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확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행복기금에 이제 일자리도 알아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정말 힘들 때 전 은행에 가면은 뭐 약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대출 받아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해서 이게 그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사채 쪽에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만났어요. 이거는 뭐 이자랑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 그게 이제 잘 해결돼서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채를 써서 낭패 정도가 아니고 정말 겪어본 사람들은요, 파산, 회생, 그다음에 신용불량 이런 거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채 써서 당한 낭패에 비하면 저는 두 군데 다 이렇게 돈 좀 빌려받고 빚져봤는데 은행 돈 10억을 갚는 게 나중에 생각한 거지만 은행 돈 10억 갚는 게 사채 1억 갚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 은행은 그래도 좀 밀리면은 전화로 그래도 몇 번 그래도 독촉도 하고 타이르고 해. 존댓말도 꼬박꼬박하고. 사채는 안 그래요. 존댓말 중요해요? 사채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4시 한 45시까지 넣어야 돼요. 4시 한 40분 되면은 벌써 말끝을 끓입니다. 존댓말에서 반말 비슷하게 가요. 오늘 어찌게 된 이런 식이에요. 5시 딱 넘어가면 6두문자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대응할 수가 없죠. 1대1로 어서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헬방정 안 돼요. 그러니까 사채 써본 사람은 뭐 신용불량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